네, 장중에 미국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낙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방증하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현자 전문가와 함께 뉴욕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들 체크하느라 조금 바빴던 뉴욕장이었습니다. 포인트 좀 먼저 짚어주세요. 예, 지금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다우나 S&P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다 하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주식들도 상승과 하락을 서로 이제 뭐 반복을 했고요. 지금 어제 이제 뭐 특이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라는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하고 또 다른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 한 6.3% 상승했습니다. 이틀간 한 11%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 환경보호 당국으로부터 주행 거리를 520마일로 인증받았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820, 30km 정도 되나요? 많이 가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 S가 지금 가장 긴 주행 거리를 이제 테슬라 모델 측에서 갖고 있는데 테슬라 S 같은 경우는 405마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행 거리가 훨씬 좀 더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전체 전기차 중에서 주행 거리가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30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목표 주가를 $12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극과 극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계의 페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이제 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5% 중반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뭐 지금 포드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전기 픽업 트럭 F150을 연간 4만 대에서 8만 대로 이렇게 늘려잡았다. 이렇게 지금 생산을 늘려잡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경제 지표 좀 발표됐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이제 8월 소매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0.7% 하락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등 이제 인터넷 소매 업체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에서는 딜러 판매에서는 3.6% 감소했습니다. 지금 주간 실업급여 신규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3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명이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32만 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지역의 경제활동, 제조업활동 지표인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같은 경우에 30.7을 기록했는데 전월에 19.4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18.7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또 테슬라 주식을 18만 1,600주를 또 매도했답니다. 이달 들어 총 35만 주를 매도했고요. 네.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이달 들어 매도한 금액만 2억 6,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중요했던 뉴욕장의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소매 판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외신에서도 살펴봤거든요. 결국에는 리오프닝 때문에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학교에 다시 학생들이 가게 되면서 그 효과를 봤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리오프닝은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소매 판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니까, 소매 예. 판매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소매 판매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테이퍼링도 같이 빨리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좀 장중에 변동이 심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출렁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지금 이제 내일이 이제 쿼드러플 위층 데이라고 해가지고 아, 지수 만기 선물, 때문에? 예. 그다음에 주식 선물, 지수 옵션, 주식 옵션 네마녀의 만기일인데요. 그거를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조금 소폭 좀 많이 좀 감소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고 내일도 좀 지나봐야지 할 것 같은데 내일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뭐 미국 시장 그렇게 뭐 좋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뭐 빠지면은 뭐 어느 정도 또 저가 매수 조금 들어오고 네. 오르면은 또 장중에 또 오르면은 또 조금 차익 매물 또 나오고 지금 네. 그런 양상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들을 저희가 조금 뜯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 단위로 발표가 되긴 합니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해서도 예상을 조금 상회를 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나오고 있는 간밤의 뉴스에 의하면은 아마존이 시급을 많이 올려가지고 추가 고용 인원을 되게 많이 늘렸더라고요. 12만 명 이상 우리가 추가 고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열어놓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줄어드는 추세로 가게 될 것인지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업수당. 지금 어차피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팬데믹 기간에는 좀 많이 더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줄이고 이제 뭐 이제 축소하고 그러면 9월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 뭐 일자리를 이제 찾으러 나오는데 네. 그 구직자들이 지금 현재 그 일자리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일자리 찾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면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일자리를 뭐 급여도 많이 주고 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지금 구인난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만 봐도 그러네요. 네. 시급 올려주겠다고.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뭐 할로윈데이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럼 소비가 증가하는 건 확실할 것 같다. 연말로 가면서 소매 판매 지표도 그렇고요. 일단 이제 구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다고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소비 그거는 쪽. 네. 맞는데 소비 쪽. 뭐 일정 부분 지금 미국 시장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보면은 뭐 리오프닝 주만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또 지수도 좀 봐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많이 좀 안 좋아진 것도 네. 영향이 있는 네,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약간 또 여기서 하향 조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지수의 바닥 확인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주만 갈 수 있겠냐고 얘기해 주신 거는 지수 전체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소비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소비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어떤 쪽으로 좀 돈이 많이 이동이 될까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어느 쪽으로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뭐 일단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실생활에서 저는 이제 뭐 큰 어떤 재화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외식 부분이나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떤 조금 큰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그만 것서부터 먼저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큰 지출이 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작은 범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하고 루시드 얘기를 동시에 해주셨잖아요. 루시드에 대해서는 월가의 전망도 상당히 엇갈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주가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대항마가 될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자꾸 또 돈다머니가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하니까 루시드를 그럼 사야 되나 매수 추천도 일각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루시드는 어떻게 보세요? 루시드는 네. 페라리 조금 네. 고급이죠. 테슬라보다는.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올해 말에 인도되는 가격이 9천만 원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가격도 최소 좀 가격이. 비싸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양도 좀 고급이고 그렇습니다. 전기첩계 페라리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는 루시드를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서부터 좀 봐왔는데 근데 예. 주가는 솔직히 그렇게 좀 많이 못 갔죠. 못 갔는데 좀 기술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가격이 뭐 상당히 좀 낙폭도 과대했고 그러면은 좀 뭐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에 조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뭐 쫓아 사는 것보다는 결국엔 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가면 루시드는 저는 분명히 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원 물량이 풀릴 수가 있군요. 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 사양의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예약 판매가 안 된다고 다 매진이 돼가지고 엄청난 또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루시드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금들이 또 이동이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하락,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해둬야 될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요즘에.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새로운 걸 좋아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또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더 루시드가 싸 보이고 솔직한 얘기로 테슬라보다 훨씬 더 싸 보이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테슬라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손을 타고 그러면은 주식은 일정 부분 또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차라리 전기차 업종 중에서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종 중에서 이제 주식을 좀 본다 그러면 테슬라보다는 좀 루시드를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선택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 정말 찐 종목이지라는 고민들 하시면서 아마 비교 탐색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빅3에만 뭔가 지원을 하겠다, 세금 어떤 감면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드나 GM에 대해서 그래 전기차에서는 완성차, 기존의 완성차 업체를 사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루시드라든가 이런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신인 종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국내 증시하고 조금 연관지어가지고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전기차에 관한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그래도 제일 나아 보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분할에 관한 안 한다고 공시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 보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결국에는 LG화학서부터 해서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까지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이슈에 관해서 부정을 하던 지금 빠지는 양상이니까. 근데 저는 조만간 2차 전지 소재주도 그런 양상이 곧 이제 올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셀업체 같은 패닉이 한번 올 거라고 보세요?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께인가도 이제 앵커님께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더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사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제 어떤 주식을 보고 저는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 소재 쪽도 이제는 추경무에서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솔직한 얘기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더의 영역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고른다면 셀업체가 낫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면 3사가? 제조. 지금 현재 만약에 선택한다면 너무 많이 오른 소재보다는 낙폭과대 셀업체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낙폭과대라고 할 수도 없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네. 인재 하락이 시작인데 얼마 전에 최고점 찍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잘 버텼는데 때문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기술적으로 보면 더 추가 하락의 여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도 이제 좀 당분간은 좀 횡보 아니면 소폭 조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리스크 주의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될 가능성을 점검하시면서 추석 연휴 이후를 조금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만 지나면 저희가 연휴에 쉬게 되는데 소확개미 분들이 또 많아질 것 같다고 국내 증시 쉬는 동안 참지 못하고 또 해외 주식도 많이 매매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또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에 어떤 점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보면은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명확하게 어떤 스탠스를 연준이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명확한 일정을 좀 이번에 좀은 제시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선반영해서 오른 거를 저는 어제 한 소폭 상승이나 소폭 하락 정도로 봤는데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그냥 포트폴리오는 그냥 60% 정도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꺼번에 미국 시장의 좋고 나쁨이 그 다음 날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좀 저도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 미국 시장은 상승과 하락 반복할 것을 보여가지고 우리나라 추석 연휴에 목요일 날 개장하는 거는 중립적으로 그냥 보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 특이 조정 없이 포지션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석 이후 저희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뉴욕 증시는 일중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져가던 시각 그대로 갑니다. 기존에 주식을 6 그리고 현금을 4 들고 있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포지션 유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FOMC 결과를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이느냐 이제 연휴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